지금부터 서울 메트로지아 특별 노동조합 제2기 정기 대의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직장 조택준입니다. 먼저 대의원 동지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만큼은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을 당선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그런 자리가 당연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대의원대회를 시작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의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가 열흘이 훨 지났건만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희생자분들과 실종자분들의 신속한 구출을 기원하며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노동가요는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인 위원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이성인 위원장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고인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좀 빕니다. 그리고 실종자 분들도 한속히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염원합니다. 존경한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사실 홍천에서 우리 대의원 동지 집행하는 분들과 동지에도 느끼고 또 단합도 하면서 또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외부 일정을 계획했는데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곳 신다백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애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후진적 재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이 반성하고 그리고 이런 재난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메트로 지하철 노조도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또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3년 대구 참사를 통해서도 192명의 사망자를 희생자를 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관료들은 안전 인력을 줄이고 유지 보수 인력을 줄이면서 불안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도 30억을 들인 맥킨지 보고서를 통해서 제2의 구조조정을 계획의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논리, 비용과 효율성의 논리가 대한민국을 저 깊은 40m 수면 밑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눈으로 더 이상의 이런 참담한 불행을 겪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심정으로
오늘 대현 동지한테 그런 각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메트로 지하철 노조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실현과 역경의 과정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편향적인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정책이 우리의 헌법적 권리인 교섭구조마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을 하루는 한 3개월 이상 시청 앞에 1인 시위하는데 시장님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손짓했습니다. 오시라. 왜 우리한테는 노동 기본권의 권리를 안 주십니까? 시장님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서울 메트로 자회사를 만든 서울 메트로 환경도 지난해 6월 발족해서 개별 개선을 갔는데 왜 우리는 3,000명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거는 노사 간에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에게는 세월호 침몰 직전에 가정에서 우리 집행간부 동지들 또 우리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들이 똘똘 뭉쳐서 신속하게 위기관리를 하고 금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지들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700개 이르는 공기업의 실적 사용중인 서울시 시장 예비후보 또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통구조, 기본적 권리를 그분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몽준 대표가 군자기지를 새벽에 방문했습니다. 또 창동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2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을 통해서 직접 안내를 통해서 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분도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신고라해서 물에 가라앉는 세월호가 아니라 우리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역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역경을 체질 개선 또 노동조합의 혁신을 통해서 조합원님께 다가가는 노력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국회 단결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하니 우리의 미래는 확신할 수 있는 미래는 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쁜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최악에 속았고 그리고 오늘 정기대대회를 통해서 또 정치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가치를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은 한 분 한 분이 우리 서울 메트로를 지키는 선장이고 조타수고 항해사입니다. 저는 동지들을 믿습니다. 동지들의 그 열망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교섭노조로서 또 우리 집행관부들의 유지관리 업무의 기본인 조합사무실을 확보하는 노조로서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슬퍼하고 또 온 국민이 애도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정기대회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소통 시간이 부족하면 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동지들과 충분하게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현장을 대변하는 우리 메트로 노조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동지들의 충분한 의사개진을 통해서 또 우리 메트로노조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오늘 대연대회가 충분하게 우리 동지들의 뜻을 받아 안아서 사업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연 동지들의 함께하는 이 정기대연대회를 충분한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적 72명의 대의원 중 60명이 참석하셨으므로 소원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72분 중에 6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72명 중에 6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2014년도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됐음을 선언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은 그 정기 대의원 본부별 대의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정기 본 대의원 대회 하기 전에 일단 별도의 정기 시간을 통해서 본부 대의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이 선출 있겠습니다. 예, 우선 서기미 사찰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사찰은 각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청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좀 지명이 되겠습니까? 네. 서기는 역선지차니까 영무에 권순정 대행 오셨습니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대의원하신 분도 있으니까 서기가 뭐하고 사찰이 뭐하는 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서기는 오늘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대의원 동지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발언 기록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리 간사님 계신데 직접 여기서 또 속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신 분이고요. 사찰은 우리가 안건에 대한 투표가 들어가게 되면 그 투표 인원을 갖다가 대의원 그 수를 확인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부터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종경 씨 오셨습니까? 예. 박종경 씨 앞으로 나오시. 지금 오신 분들은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3층에 들고 계신데. 5만원짜리 파카만요. 박종경 씨 박수 한번 해주시죠. 기술의 김남호 대원님 오셨습니까? 예, 사찰 좀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서교위와 사찰이 임명이 됐습니다. 회순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순은 각종 위원회 선출의 건이 있고요. 운영위원과 중선위원 선출의 건이 있고요. 2호 안에는 사업보고 승인의 건, 그리고 3호 의안은 2013년 결산 승인의 건, 4호 의안 201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5호 의안 2014년 예산 승인의 건, 6호 의안이 비합개정의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중앙에서 올린 건데요. 2013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과 2013년 결산 승인의 것을 병합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2호, 3호를 병합으로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4호, 5호, 그리고 그럼 2호, 3호가 하나의 안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3호, 4호, 5호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회순 변경에 대해서 대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 원안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호 의안 각종 위원회 선출의 건, 2호
2014년 사업보고 승인 및 결산 승인의 건 4호 201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4호 2014년 예산 승인의 건 5호 규약 개정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좀 보고를 좀 하고 좀 정리를 해서 각종 위원회 선출에 보고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아서 사무처장을 통해서 201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활동 보고 부분들과 핵심적인 궁금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보고는 2013년도 노동조합 활동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새로 조합을 복수노조 만들고 처음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노조가 작년 저희가 12월 28일 날 복수노조로 출범을 해서 짧은 과도기 6개월을 정현수 위원장 체제로 마감을 하고 현 2대 집행부 이성인 위원장님이 들어선 게 6월 28일 공식적인 활동은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동보고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각종 현안, 그 다음에 작년에 해왔던 각종 회의체 보고, 그 다음에 또 조합의 일정들, 그것을 가능한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을 좀 남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를 거기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 그래서 이렇게 쭉 전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편에 137쪽에 가보면 이제 선거 및 투표, 조합의 각종 집행부 총선, 대의원 선거, 또 쟁행이 찬반 투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기록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5월달에 국회에서 무임비용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고를 드렸고, 거기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거기에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조합원 총회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청 앞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의 정년 연장이랄지 퇴직수당의 보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강력한 의사들을 전달했고, 또 그 과정에서는 도시철도 통합노조와 공동으로 했던 집회도 자료 180쪽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간부 결의대 사안들을 보고했고요. 그 뒤쪽에 185쪽부터는 각 본부에서 일어났던 사업 내용들을 각 본부가 중앙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보고를 좀 방대한 분량을 담아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416쪽까지 있고 417쪽부터는 이제 저희 조합에서 발행하는 각종 선전 매체, 선전 자료들을 거기에 망라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뒷날 지금이야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놓고 보면은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러이러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87년도 서지에 있을 때 87년도에 서울지하철의 노동조합이 결성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뒷발에 누런 페이퍼로 되어 있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자료들을 좀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에 별필수는 빠뜨리지 않고 모든 부분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선전자료, 그동안 조합에서 나갔던 소식지, 그 다음에 조합에서 계속 생산해냈던
옛날에는 뭐 저는 동시문이라고 했죠. 우리는 긴급 알림문이죠, 제호가. 긴급 알림문. 조합에서 조합원님들에게 긴급하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거기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활동보고, 이 사업보고 부분은 그걸로 해서 일단 가름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이따 그거는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에 일단 우리 간부님들이, 우리 대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한 3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라고 했던 거 누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6월 21일이면 이제 소위 이게 선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참가자 동의서를 받았고, 그래서 총 그 당시에 3천여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나중에 중간에 이러저러해서 받고 최종적으로 냈던 분들이 서용록 외 2,746명, 그 다음에 또 추가로 2차에 냈던 부분들이 박진규 외 60명.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장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 청구의 취지 원인, 그런 부분들 전부 담아져 있고요. 별점 자료 5쪽에 보면은 임금미지급 청구 소송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냐. 문서 제출 명령을 이미 이제 법원에서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각종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소가에 포함시켜서 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면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명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 부분들의 자료를 4월 말까지, 내일이 4월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제출하기로, 엑셀 파일로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들어오면은 구체적으로 저희 소가라는 게 뭐냐면은 소송 가액을 얘기합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 미지급을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지급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딱 제기하면 이게 소송 가액.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칭해서 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를 저희가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은 때는 개인들의 소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일괄해서 전부 10만 원씩을 여차. 그래서 전부 10만 원씩을 소가로 해서 일단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부분들이 시효도 정지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최종적으로 조합에서 이미 파악해가지고 변호사 쪽에 제출한 자료가 있고 공사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개인들의 소가를 확정해가지고 이제 소가 10만 원에다 추가해서 본격적인 이제 소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자료가 오면은 조합에서는 각 개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본인의 지금 소가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됩니다. 그 절차들을 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낼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필경 소송이 이제 소송 비용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인지대라고 해가지고 한 6, 7만 원씩 내시기도 하고, 또 소송에 끝나면은 이제 성공을 반드시 우리는 이제 성공은 반드시 성공이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기대했던 성공이 100이었는데 최종 법원에서 떨어진 것은 6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70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성공 보수비라는 것이 반드시 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공 보수비는 조합에서 대표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개개인들이 소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약정서에 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서를 조합에서 조합 집행관을 통해서 각 개개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진구할 계획인데,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변호사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은 자 성공 보수비는 2%로 하자. 서울지하철 노조는 2.5%로 했습니다. 그래서 2%로 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 1.4%를 법무법인 변호사 쪽이죠. 변호사 쪽에 주고 0.6%를 조합에서 초동 비용도 됐고 조합이 그 초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의 발전 기금으로 매차. 한 이제 그렇게 해서 2%고요. 서울 지하철 노조는 참고로 2.5%를 받는데 1.5% 우리는 1.4% 변호사한테 주는데 여기는 1.5%를 변호사에 주고 1% 이것은 비정규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 관련 중에서 조합원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한 것이 도대체 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뭐고 우리께 뭐가 얼마 들어가고 서지는 보니까 이미 개인별로 속가가 나와가지고 뭐 현장에 이렇게 다 알려주고 저쪽 지회장들이 와서 해주는데 우리는 왜 진도가 이렇게 더디냐? 사실 우리가 진도가 더딘 것은 처음에 착수는 우리가 먼저 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다소 이제 우리가 좀 집행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그 소장 접수를 하고 해서 서울지하철에 그 각종 이제 문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관계로 약간 그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각 개인별로 얼마인지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임금비지급 청구 소송 관련 참고 자료 해가지고 쭉 보면 기본임금에서 쭉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제 캐스천 마크로 찍어져 있는 급식보조비, 월동보조비, 효율동갑이, 복지포인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여금 부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에서 그 문서가 제출이 되면은 개인별로 소가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소송은 저쪽에서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가 다소 늦게 가도 결국은 소송은 저쪽하고 우리하고 어느 순간은 이게 병합이 됐어요. 서로 피고는 다 똑같잖아요. 서울 메트로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병합해서 다룰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집행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님들이 우리 이제 가장 첨예하게 또 대립되어 있고 관심이 많은 게 소위 5월 15일 날 예정하고 있는 승진입니다. 승진. 그래서 자료 15쪽에 보면은 자 승진 대상은 이미 이제 오픈이 됐죠. 5급에서 4급에 815명, 6급에서 5급 599명, 7급에서 6급 108명 하겠다. 그래서 1522명. 1522명 분량이면요. 이거 2년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월인가요? 했던 것은 2012년도에 해야 할 것을 못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2013년, 2014년치 두 해치를 금년에 승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진 시기는 그렇고요. 직종별로 승진 대상 비율 가장 지금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직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599명, 600명이 승진한다는데 우리 직종이 몇 명이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저쪽 노조 사람들이 이래저래서 거기 몇 명이다 하더라고 전부 추측이고 카더랍니다. 그거는 이제 1층면 이해가 되는 것이 오픈하는 순간에 서로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가진 이제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현재 산정 방식은 없지만은 저희가 2011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2012년도에 최초에 2011년 말쯤에 승진이 이루어졌죠. 12월 2일 날인가? 그때 했을 때 그 철저하게 무슨 방식이었냐면 퇴직자를 고려한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소속에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쪽에 또 승진들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퇴직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차량 분야랄지 이런 부분들은 퇴직자들이 없기 때문에 승진이 다른 분야보다는 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만 가지고 하면은 어떤 특정 분야는 아예 승진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고
그 방식을 주로 썼지만은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년에는 장기 근속자 20%인데 금년에는 장기 근속자가 5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퇴직자 위주로 하는 방식은 거짓말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직종별 적응 비율을 금년에는 주요 지표로 쓸 거로 봅니다. 직종별로 프로테이가 있잖아요. 직종별로 사무는 몇 프로, 그 직급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준용해서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크게 그 팩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속장 추천 조합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그 성명서도 나갈 건데 이제 승진 전반에 대해서 그 승진은 공정하게 실시해야 된다. 소속장 추천이라는 것이 이게 잘하면은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지만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건 아주 부정 비리의 원흉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거를 소속장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선량한 관리자주의의 의무를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약간 이 양반이 헛생각하고 정신에 치우치면은 이런 제도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 수준에서 금년에 공사는 꼭 그 수준에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명확하게 그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근속자 50% 뭐 저기 서울지하철로 저 집행관분들이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장기 근속자 50을 뽑는데 실제는 장기 근속자가 70%, 80% 된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대로 그림을 그려고 전파하는 거죠. 근데 장기 근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사무에서 200명을 이번에 승진을 시킨다. 뭐 5급에서 4급 200명 승진을 시키면은 100명은 무조건 장기 근속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장기 근속 선발할 때 1순위가 당해 직급 승진일이에요. 그럼 당해 직급 승진일은 저희는 딱 나와 있어요. 지금 2000년 3월 31일 날 승진하는 부류, 지금 그 부류가 아직도 일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02년 8월 1일, 10월 1일, 2003년 1월 1일, 2004년 10월 1일 여기에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기 근속의 기준은 10년인데 다 10년들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면은 당해 직급 승진일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 순위가 입사일입니다. 입사일. 입사일도 보면은 이 두 가지에도 중복이 동점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 8, 9년도에 대량으로 대구인원이 입사했고 대부분 동기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밍 자체가 뭐냐면 개인의 근무성이 금평이에요. 금평은 0,1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그 기준에서 처리가 되고 첫 번째 대전제는 승진 예정 인원의 5배수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있어야 돼요. 개인의 근평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지 거기에 못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뭐 장기 근속이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못 든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200명 뽑으면 100등을 앞에다 순서를 우선 승진 서열명부에 앞에다 100등까지 배치하고 내가 근속은 안 돼, 그 장기 근속은 안 되는데 내가 근평 1번이었다. 그 사람 101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01등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장기 근속자들이 대부분 보면 근무 다 잘합니다. 회사에도 오래 다녔고 그 짬밥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이렇게 뭐 빈둥거리고 뭐 후배들이나 시키고 요즘 그런 선배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기 근속자들이 오히려 근평도 그러지 않아도 다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넷으로 장기 근속의 부분 반영은 한 20-30% 수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진 서열 명부 작년에 처음 공개했었죠. 공개하고 나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제기들이 많고 왜 뭐 공개를 했냐, 공개 안 한 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 전에 공개를 안 해서 갑자기 공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부작용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이 승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처에서 공개는 안 했는데 개인들이 와서 전화로도 안 되고 개인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연락시켜 가르쳐 주겠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바쁘기도 하고 우리 조합원님들은 거기에 그렇게
갈만한 또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 나서서 대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조합에 가서 그렇게 하면 연락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변명이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승진 서열 명부는 공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뒤에서 저 친구 어떻게 승진이 됐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은 계속 그 꼬리를 모이기 때문에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 대상자 아닐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연수 어떻게 하냐. 그래서 1, 2급은 의무라는 건 이미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상급 부분들은 공사가 아직 지금 대상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방향을 지금 아직 못 딴 상태고 4급이하는 개인한테 그 이름을 했습니다. 내가 갈 거냐 말 거냐. 개인의 그 선택이 있고 가장 이제 주된 관심사가 임금 보존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냐 없냐. 그래서 퇴직금은 일단 공연수 시행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하겠다. 이 정도면 퇴직금에 대한 보존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개인들의 평균 임금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법정수당, 야간 시간의 휴일 이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건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안 주지만은 이미 퇴직금은 가기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퇴직금이 깎일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1, 2급들이나 3급도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직책 수행비 이것도 역시 실제급 처리해서 지급 안 합니다. 10대는 이건 그대로 그 정상적으로 지급하고요. 성과급을 뭐 주냐 안 주냐 그러는데 성과급은 정상적으로 줍니다. 성과급은 저희가 줄 때 금년 근태를 주는 게 아니고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로연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지금 하나 딱 쟁점으로 남아있는 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을 줘야 할 거냐 말해야 할 거냐. 그래서 이 연차수당이 소위 이제 개정금리법에는 8월 이상 그 1년에 출근을 하면은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 7월부터 한 6개월 빠지면 8월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 그 쟁점으로 남아있고 업무 지원 수당은 그대로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재 퇴직자 유로 여행비로 2만원씩 단협에 돼 있는 거 이거는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그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200만원은 우리 그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퇴직자 유로 위반은 현재 그 시행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갔다 오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로연수로 이제 안 간다 안 가고 이제 근무하는 걸로 전부 정리된 사람들이 내 20일간 유로 여행을 가야 된다. 아마 그거는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걸로 정리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결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해서 결산은 또 좀 뭐 설명할 내용들도 있고 감사 내용도 들어있고 감사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도 들어있고 그래서 사업 보고와 그 긴급 현안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2013년 사업 보고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 보고는 회계감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회계감사님 직접 대표 회계감사님 보고를 듣고 그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1시 25분 됐는데요. 지금 2013년 사업 보고까지만 하고 사업 보고에 따른 질문은 별도로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부 대의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본부 회의 정회를 좀 하고 본부 대의원 회의를 지금 정해진 장소에서 좀 대의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말씀드리면 영무본부는 그 위원장실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좀 해주시고요. 승무본부는 신답교양실이 있습니다. 6층에 신답교양실로 가셔서 해주시고요. 기술본부는 여기 9층 본회의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본부 그리고요. 차량본부는 그 노동조합 회의실이 있습니다. 한
한 60여 명 앉을 수 있는 우리 그 노동자 사무실이 8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본부는 노동자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부터 좀 정해를 하고 2차 식당 사업보고는 질문은 이따 별도로 받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2시까지 12시 10분까지 좀 해주시고 12시 10분부터 그 식당에 식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층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 이 자리에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총연맹 정현수 위원장님이 오셔서 총연맹에 대한 사업 보고를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간을 이용해서 1시에는 속회하면 총연맹의 사업 보고를 좀 듣고요. 그리고 계속 본 저기 대대를 속회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1시에 다시 속회를 하는 걸로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 계획 또 예산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2014년 사업 계획 예산 승인을 아까 그 우리 동지들이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보완해서 좀 박수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마지막 의향은 지금 임시 대대를 열어서 외부에서 좀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1박 2일로 충분하게 뭐 밤샘 토론도 좋습니다. 그렇게 그 생각도 가졌는데 그리고 단합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가적 재난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것은 이 이후에 임시 대대를 통해서 그 충분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이 아래층에 8층에 우리 8층 그 조합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의원 동지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노동조합을 많이 꾸짖으시고 또 비판적 제언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받아 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